입니다. 오늘은 스프레드시트 일반 핵심 정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데이터의 입력입니다. 엑셀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문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 날짜, 시간 데이터로 크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문자 데이터는 말 그대로 한글이든 영어든 이런 데이터, 특수문자 이런 것들이 바로 문자 데이터가 되고 기본적으로 왼쪽 정렬입니다. 숫자 데이터 앞에 문자 접두어 이 하이폰을 입력하면은 문자 데이터로 인식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자와 숫자가 같이 사용될 때 하이폰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문자 혼합 데이터지만 문자 데이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폰 번호의 중간에 하이폰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문자 데이터에 속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민번호 같은 경우도 중간에 하이폰이 들어가죠. 그죠? 그것도 문자 데이터로 인식이 됩니다. 한 셀에 여러 줄의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줄을 바꿀 위치에서 Alt Enter를 친다라고 했는데요. 자, 요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그 엑셀 화면을 띄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로그 키를 눌러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나오면요, 여기서 엑셀 2016을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엑셀을 띄워서, 자, 이미지 시트에다가 한 셀에 두 줄이니까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대한이라고 치고 민국이라고 치면 원래 이렇게 한 셀의 데이터가 왼쪽 맞춤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대한이라고 하고 왼쪽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친 다음에 줄이 바뀌는 것이 보이죠? 그런 다음에 민국이라 치면은 한 셀에 이렇게 두 줄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키가 Alt Enter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 셀에 동일한 내용을 입력하려면 해당 셀을 범위로 지정한 후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Ctrl Enter를 친다 입니다. 여러 셀에 동일한 자료를 입력한다는 말은, 자, 다시 한번 실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자료를 제가 미음의 한자키를 눌러서 특수문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음의 한자 누르면 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특정하게 이 커스를 이렇게 선택을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여기 위에다가 미음의 한자키라고 이렇게 수식 입력줄에 쓴 다음에 이렇게 별이 나오면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를 딱 쳐볼게요.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영역에 별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인데요. 이 숫자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오른쪽 정렬입니다. 데이터 중간에 공백이나 특수문자가 있으면 문자로 인식을 하죠. 그리고 숫자를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서 수식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텍스트로 입력을 하지만 더하기나 빼기와 같은 연산을 하면 수치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음수 표현은 숫자 앞에 빼기를 붙이거나 아니면 갈로 문자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엑셀에서 이 갈로 문자가 나오면 갈로 문자에 갈로 1을 썼을 때 선생님 이거 왜 빼기 1이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은 다시 한번 이렇게 실예를 보면서 해볼게요. 자, 여기 엑셀에서 자, 갈로 1번을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음수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그냥 빼기 1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 빼기 1 자체가 이렇게 해도 음수고, 그리고 지금 갈로 1 이렇게 써도 이게 음수로 표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수는 0을 입력하고 나서 한 칸 띄운 다음에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수 데이터 있죠.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1과 2분의 1 이렇게 분수를 사용할 때는 0을
입력을 하고 한 칸 띄운 다음에 입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도 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0을 쓰고 자 2분의 1을 썼어요. 1 나누기 2죠.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이 수식 입력줄에 1, 0 한 칸 띄우고 1 나누기 2라고 썼는데 이것이 바로 2분의 1이니까 오른쪽 맞춤으로 되고 0.5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과 2분의 1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1과 한 칸 띄우고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1과 2분의 1이니까 1.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수를 표현하는 방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는 지수 형식으로 표시가 된다. 자, 지수라는 말은 exponential이죠. 그죠? 그래서 지수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대문자 E가 표시되는 것이 바로 지수 형식인데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문구를 읽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자, 1, 2, 3, 4, 5, 6, 땡땡땡땡 이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여기 너비가 넓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다르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 이렇게 썼으면 자, 이거를 실제적으로는 열의 너비만큼 넓어지는데요. 요거를 숫자 형식으로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숫자도 있고 지수도 있는데요. 숫자, 자,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서 지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원래 1, 2, 3, 4, 5, 6 땡땡땡이었는데요. 이렇게 지수 형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거 문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숫자 데이터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날짜와 시간에 관련된 데이터인데요. 날짜와 시간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숫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셀의 오른쪽을 기준으로 정렬이 됩니다. 오늘 날짜를 입력하려면 컨트롤 세미콜론, 현재 시간을 입력하려면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을 누르면 됩니다. 자, 요거 날짜에 관련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엑셀 화면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왼쪽 오른쪽을 띄우니까 화면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윈도우즈 로고 키를 눌러서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왼쪽 화면에, 그리고 이 부분을 오른쪽에 띄우고 싶으면은 윈도우즈 로고 키를 누르고 오른쪽에 해주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화면을 분할을 시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요거는 지금 제가 로고 화면을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니까 Shift F5번 키를 눌러서 화면을 띄우면은 원래 상태대로 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 ESC를 쳐서 넘겼어요. 자, 그러면 일단 날짜 시간에 관련된 것을 한번 볼게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세미콜론을 누르면, 세미콜론이라는 것은 위에 점하고 아래쪽에는 쉼표 로 되어 있는 기호가 바로 세미콜론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나오고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을 누르면 이렇게 10시 47분 AM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날짜와 시간에 관련된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 1번을 보면요. 한 셀에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무슨 키를 눌러야 할까요? 라고 나옵니다. 한 셀에 두 줄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할 때 Alt Enter를 치고 나라 이렇게 써도 되고, 여러분들이 줄 바꾸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축키라고 얘기했으니까 Alt Enter를 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화면을 이렇게 띄워놓은 이유는 작업하기는 조금 편하긴 해요. 자, 컨트롤 다시 큰 화면으로 띄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채우기 핸들을 이용한 연속 데이터를 입력하는 내용이네요. 자,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숫자 데이터, 문자 데이터, 혼합 데이터,
혼합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문자와 숫자가 서로 섞여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혼합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날짜 데이터, 시간 데이터, 그리고 연속 데이터를 대화 상자를 통해서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고,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는데요. 자, 요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 데이터는 한 셀을 드래그한 경우에 동일한 데이터가 복사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 값이 일씩 증가됩니다. 두 셀을 드래그한 다음에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의 차이만큼 증가 또는 감소를 하는데요. 말로 하니까 여러분 어렵죠.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러면 요거를 실제로 예제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 1을 쓰는데요. 자, 1을 쓰고 그냥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밀었을 때는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1을 쓰고 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밀면은 1씩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1을 쓰고 그 다음에 2를 쓰고 난 다음에 두 개의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두 개의 셀의 오른쪽 끝에 모서리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열십자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그것이 바로 채우기 핸들인데요. 채우기 핸들로 밀면 그 차이가 이 1과 2 사이에 증가값이 1이기 때문에 1씩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문자 데이터인데요. 자, 이 문자 데이터는 한 셀을 드래그한 경우에 동일한 데이터가 복사가 됩니다. 그런데 두 셀을 드래그한 경우는 두 개의 문자가 반복해서 입력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다가 가를 썼어요. 가 한 개의 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밀면은 가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드래그가 되는 것을, 복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를 쓰고 나를 이렇게 한 다음에 가니? 가나라고 쓸게요. 가나라고 쓰고 두 개의 셀을 선택한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한번 밀어 보겠습니다.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밀면은 가나가 이렇게 글자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글을 보고 그냥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프레드시트를 띄워놓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전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엑셀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사용할 때는 반복적으로 한번 써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혼합 데이터인데요. 한 셀을 드래그한 경우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일씩 증가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두 셀을 드래그한 경우에 숫자 데이터는 차이만큼 증가 또는 감소를 해서 나타나는데요. 문자는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자, 혼합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데이터를 쓸 때는요, 보통 뭐 홍길동이라고 쓰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동일 이름이 있다. 자, 1을 썼어요. 그러면 숫자와 문자를 혼합하고 중간에 하이픈이 있잖아요. 저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왼쪽 맞춤이 됩니다. 채우기 핸들을 밀었을 때는 자, 문자는 그대로인데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일씩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데이터를 한번 써볼게요. 자, 1학년 1반이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1학년 1반을 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두 셀을 선택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1학년 2반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셀을 선택하고 나서 채우기 핸들로 밀었을 때 마찬가지로 앞에 숫자 문자인데요. 문자는 그대로 있는데 오른쪽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일씩 증가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꼭 두 개가 아니어도 하나만 써볼게요. 자, 1학년 1반이라고 하고, 자,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밀어도 똑같이 문자는 똑같은데, 그죠?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일씩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조금 알아두는 것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날짜 데이터입니다. 한 셀을 드래그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밀면요,
단위로 전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월일인데 연월일 중에 1일 단위로 전가가 되고 두 셀을 들어간 경우는 두 셀의 차이만큼 연월일 단위로 전가가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 동일 데이터가 복사가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저는 현재 시스템의 날짜를 사용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세미콜론을 쓰면 지금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채우기 핸들로 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월일 중에서 1일의 날짜가 1일씩 전가하면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세미콜론을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 데이터 이번엔 쓸게요. 자, 7월 7일, 7월 8일이다. 이렇게 날짜를 두 개의 날짜가 2식 차이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 핸들을 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식 차이가 나도록 일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컨트롤 세미콜 누르고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한번 밀어볼게요. 동일한 데이터가 복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스프레드시트의 핵심 정리는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엑셀을 같이 띄워서 작업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야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쉽고 여러분들이 그냥 말만 했을 때 하고 글로 읽었을 때 하고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간 데이터인데요. 한 셀을 드래그한 후에 1시간 단위로 증가한다. 10분초잖아요. 그죠? 자, 10분초면 원래 다른 데이터는 다 끝에 있는 데이터가 바뀌었는데요. 자, 시간 데이터인 경우만 시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셀을 드래그한 경우에는 두 셀의 차이만큼 10분초 단위가 증가를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동일한 데이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시간을 표시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이었어요. 자, 요것을 채우기 핸들로 밀어보겠습니다. 10분초가 무엇이 바뀔까요? 네, 이렇게 시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날짜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누른 다음에 두 개의 셀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시간 차이를 좀 줄게요. 시간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콜론으로 표시를 합니다. 지금 57분이라고 할까요? 57분 좀 짧고.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는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밀어보면은 자, 10분초가 2초 단위로 이렇게 10분이니까 2분 단위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자, 동일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나 문자나 혼합 데이터, 날짜 데이터, 시간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데이터를 눌렀을 때 그리고 두 개를 선택해서 눌렀을 때 의미를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연속 데이터 대화 상자가 있죠. 자, 이 연속 데이터 대화 상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방향이 행방향도 있고 열방향도 있고 유형은 선형이나 급수, 날짜, 자동 채우기 같은 것이 있는데요. 추세나 단계값에 따라서 이 연속 대화 상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는데요. 이것은 파일의 옵션에서 고급으로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편집을 해주면 되는데요. 데이터로 정렬과 채우기 기능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예시를 한번 볼까요? 범위를 저는 일단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엑셀 화면에서 편집으로 들어가면 여기 그 두 번째 시그마 밑에 계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여기 연속 데이터 채우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행으로 넣을 수도 있고 열로 넣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열을 잡았으니까 열이 나왔고 선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더하기 개념이에요. 일식 증가가 되거나 그 다음에 감소되거나 그 다음에 급수는 곱하기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 단계값을 1부터 시작해서 종료값을 한 50을 줘볼까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면 되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1을 넣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편집해서 계열로 들어간 다음에 열 방향으로 단계값을 한 4를 줘볼까요? 그리고 끝값은
여러분들 뭐 임의로 줘도 됩니다. 예, 여기 해당되는 것만큼 하니까 그럼 초기값이 1에서부터 4씩 증가되어서 여기 범위가 들어가는 데까지 일단 숫자가 100이라고 지정을 했지만 요 범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4씩 증가해서 나올 수 있는 데까지 최대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곱하기도 한번 해볼까요? 자, 범위를 잡아놓고 일단 뭐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2라고 쓰고 범위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편집에서 계열로 들어간 다음에 단계를 2씩 증가하는 걸로 해볼까요? 그리고 끝값을 마찬가지로 100으로 한번 해볼게요. 급수라고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2씩 곱해져서 나오는데요. 왜 100에서 마지막은 값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면 64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실제로 100이 넘죠. 그래서 이것은 값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사용자 지정 목록은요, 실제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쓰는 건데요. 요일에 대한 것을 한번 써볼게요. 월로 썼어요. 자, 월을 쓰고 나서 채우기 핸들로 밀어버리면 아래쪽으로 월화수목금토일이 나오죠. 그리고 행으로 이렇게 밀어도 월화수목금토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어디 가서 보냐면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옵션 안에 자, 지금 이제 그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고급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고급에 들어가면 실제로 그 사용자 지정 목록이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한참 내려가야 돼요. 자, 일단 내려가 볼게요. 쑥쑥쑥쑥쑥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정렬 및 채우기 순서에서 사용할 목록 만들기가 있는데요.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미 썬 요일을 표시하는 썬, 먼, 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1, 4분기, 2, 4분기 이렇게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자축인묘, 진서음이 쭉 나오고 뭐 이렇게 한자 갑자을축 뭐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넣고 싶은 거 넣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직위를 넣고 싶다. 그러면 뭐 과장, 뭐 대리 이렇게 순서 없이 그죠? 그 다음에 부장, 그 다음에 이사, 뭐 그 다음에 사원 이렇게 넣고 싶어요. 그리고 추가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첫 글자를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확인을 눌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첫 글자를 과장이라고 누르고 난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밀어버리면 제가 아까 방금 썼던 형식으로 이렇게 채우기 핸들이 가로나 세로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 나중에 한번 해보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제 2번 다음 시트에서 A의 1번 셀을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A의 4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 A의 4에 입력되는 값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자, 숫자 문자, 숫자 문자, 숫자 문자가 이렇게 혼합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아까 전 했듯이 문자는 바뀌지 않죠. 그러면 채우기 핸들을 했을 때 마지막 제일 오른쪽에 있는 숫자만 바뀌게 되니까 1학년 1반 004번이 되겠네요. 그죠? 예. 여러분 아시겠죠? 자, 3번입니다. 자, 3번에는요, 이름 정의와 메모와 위주가 있는데요. 지금 엑셀에서 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이제 엑셀에 대해서 조금 사용해 본 친구들은 알겠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마 어렵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름 정의나 메모나 위주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또 하나인데요. 이름 정의는 말 그대로 문자로 시작해서 이름에 공백이 있을 경우는 이렇게 밑줄로 표시를 합니다. 품명인데요. 품 띄우고 명이라고 하면 이름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언더라인이 생겨요.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 없이 255자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정의된 이름은 참조 시 절대 참조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셀 주소 형식으로는 이름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셀 주소 형식이라는 것은 A의 1, 뭐 B의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보면은 행과 열을 나타내는 그 번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셀 주소인데요. 그것을 이름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통합 문서 안에서는 동일한 이름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것도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이름 정의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름 정의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이름 정의를 하면요. 여기서 이름을 날짜라고 이렇게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대화 상자를 보면 참조 대상이 시트 1의 느낌표에 범위가 달러, 행과 열에 달러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절대 참조예요. 그러니까 행과 열에 각각의 달러가 붙어서 이 위치를 고정시키는 형태가 바로 절대 참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로 여기가 이름 상자인데요. 마우스 갖다 대볼게요. 범위를 선택을 했을 때 이 이름 상자에 날짜라고 자동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제가 닫아 놓고 다음 시간에 메모와 밑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